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리치 판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치 판다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 판다라고 합니다. 저는 소비자의 삶을 벗어나서 투자자로서 다시 태어났고요. 그리고 투자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목적이 아닌 제가 가치 있는 삶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리치 판다님 그 돈이 목적이 아닌 가치가 있는 삶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직장에 입사하신 다음에 임원을 꿈꾸시면서 뭐 어떤 직장인들이나 많이 그렇겠지만 삶을 되게 갈아 넣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올인을 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투자를 병행하시게 된 전환점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네.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회사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정말 내가 회사에 올인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실제로 회사를 생활하면서도 너무 재미있고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네.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 롤모델이었던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좀 악화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없으면 과연 이 업무가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 정도로 에이스셨는데. 예. 근데 놀라운 게 그분이 퇴직한 이후에 전혀 문제 없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결국에는 회사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인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회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저는 하나 부속품에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언제든 나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나도 나중에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재테크 투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재테크로 택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일단 제가 필요했었어요. 저 역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네. 이게 투자 자산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은 필수제거든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가 노숙자가 아니고서는 집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집에서 내가 살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우연히도 청약 당첨이 됐던 게 첫 번째 투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프리미엄 한 6천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봤을 때 와 대박이다. 막 저는 그때 아내랑 같이 막 와인 마시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10억 이상이 올랐어요. 그 청약이 당첨되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팬분이? 2014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14년이면 거의 최저점 수준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머 어떡해 막 이런 반응 보이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좀 다른 게 느꼈던 게 그 당시 제 연봉의 필적할 수준을 그 투자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니까 저한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만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그쵸.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코인과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어디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꾸준히만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과 코인은 진짜 전문가들, 뭐 해외 자본, 거대 기관과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네. 부동산 투자는요. 저와 비슷한 사람 혹은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던 거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재테크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어느 시점에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결혼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예,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내가 결혼한다거나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그때 이제 부동산을 살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때 운이 좋게 상승장을 맞이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잘못되면 또 하락하는 걸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최저점에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까 되게 뭐랄까 좋은 쪽으로 운이 풀리셨다고 할 수 있는데 운이 좋았죠. 책에서 부자와 경제적 자유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인상적이고 보통은 부자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똑같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똑같이 돈과 물질적인 거 관련된 부분인 건 맞는데요. 네. 부자는 조금 더 물질적인 부분에 좀 치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치를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소비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이렇게 물질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린 상태가 어쩌면 부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룩한 경제적 자유는요. 그렇게 살다가는 금방 거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 자유는 물질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풍족한 상태라기보다는 시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자유다. 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고요. 내가 가치 있는 삶에, 내가 원하는 삶에 24시간을 마음껏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를 다 거기에 돈을 쓰거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어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혹은 약간의 사치를 부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룩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꿈꾸는 가장 최상의 하루를 꿈꿔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무턱대고 100억, 50억. 대부분 보면은 규모가 되게 크세요. 그 정도는 돼야지 부자 된다.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그쵸.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맞먹게 내 목표도 인플레이션 됐어요. 이제 10억으로는 건물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그 100억이 필요할까?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삶이 스포츠카를 타고 호텔에 가서 수영도 하고 골프를 치면서 식사를 하는 삶인다. 그 정도면 100억을 모아야 되겠죠. 그쵸. 그 이상을 모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정도의 여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해외여행과 가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족하다고 했고, 그거를 제가 역산했을 때 한 30억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되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이셨습니다.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100일간의 마인드 세팅이라는 부분이 책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투자자는 뭐고 소비자는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비자라고 하면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게 이제 평범하게 내가 돈을 번 만큼 쓰고 사는 소비자의 삶인 거고요.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약과 저축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기반으로 투자 활동을 해가지고 이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투자자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인생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책 몇 권 보고 강의 몇 번 듣는다고 투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바뀌어요. 들어가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깊이 공감은 하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은 다시 나는 소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고 싶은 거에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바로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무언가 좀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마침 그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바꾸고 싶은, 삶을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 시기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 커피, 매운 거, 짠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듣지 않았던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도 막 듣는 거예요. 태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다. 그럼 내가 적어도 내 자식한테 쏟아붓는 엄마의 애정처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를
바꾸려면은 약간 태교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좀 하면 내가 삶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 100일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때 오롯이 내가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몰입해보자.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평생 직장을 다닐 거라는 또 확신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고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 회사 그만 다닌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 하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당장 나태하게 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보자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더라도요. 회사 생활이 즐겁고 재밌으면 계속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다니는 분들, 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경제적 자유를 한시라도 빨리 달성할 수 있으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행복한 삶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많은 것들이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우리가 변신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끊고 멀리해야 한다고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이게 보통 다른 재테크 서적에서 말하는 좀 절약을 하자, 저축을 하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100일 동안 모든 걸 끊어버리는, 아예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마인드 세팅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굳이 이렇게까지 100일 동안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판다님 이외에, 이런 어떤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다시 변신하는 태교 과정을 모두 이겨낸 회원분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절약하는 거가 근본이 되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 부분은 네 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가혹하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취미 그리고 TV 시청 그리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SNS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100일 동안 TV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트위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도 만나지 말아라. 그다음 골프나 이렇게 야구 같은 거 그런 거 내 취미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100일이라는 제한 시간을 뒀던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친구를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솔직히 내가 소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내 주위에 이미 소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요. 네. 자연스럽게 투자자들과 교분이 쌓이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절약하는 과정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가 학창 시절에 대학 가서 공부했던 그 과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100일 동안에 끊고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실제로 시작하고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한다면요. 네.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의외로 재밌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100일이 끝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마인드는 꼭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인드 세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제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0일이 지난 후에도 이 끄는 네 가지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냥 끊어버린 게 아니라 네. 내가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그런 취미생활, 소비생활에서 투자 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고 이쪽도 재밌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이 딱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로서 즐기던 것들을 끄는 것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사실은 많이 뭐랄까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저축할 수 있는 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100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혹은 정말 100%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끊는 상태로. 맞습니다. 점점 더 그게 이제 투자자의 삶으로 한 번에 탁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게 바뀌고 이게 정말 재미난 거는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투자는요 직접 만족이에요. 예, 내가 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네. 직장 생활은 내가 하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 인맥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성과물을 내가 다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는 내가 잘하면 그 아웃풋을 내가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몰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독돼가지고 너무 과몰입하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단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너무 이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않으신다고 하면 지속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약을 그냥 절약만 해서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약도 재미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안 마시면은 그 스타벅스 커피 안 먹은 돈을요, 저는 바로 투자 통장이라는 곳에 이체를 시켜요. 통장을 내 생활비 통장과 별도로 네. 분리를 시켜놓고 있고요. 거기다 이체를 하고 그리고 소비 절약만 해서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월급 외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네. 실제로 실행을 하고요. 적은 돈이라도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하면 또다시 투자 통장에다가 이체를 합니다. 그럼 그게 말씀하신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재테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적금 붓고 있는 거 이거 깨가지고 바로 투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절약하고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시킨 소득은요,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라질 돈이었어요. 그 사라질 돈을 여러분의 투자 통장에 옮기면 그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은 적을지언정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설사 실패한다고 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내가 뭐, 이렇게 밖에서 이제 소비할 돈을 투자 통장으로 옮겨놓는다는 건 사실 순수한 저축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혹은 뭐, 책에서는 뭐 쿠팡 활동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열심히 막 아끼고 저축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 같은 어떤 부업까지 하면서 그걸로 또 이렇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해라. 굉장히 빡센 주문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단순히 절약만 하고 월급의 소득을 발생하는 그게 노동의 행위로 이어지게 되면은 네. 그게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 드렸던 게 뭐 진짜 다이어트나 아니면 금연 아니면 절주 아니면 금주 뭐 이런 형태로까지 같이 좀 연계를 시키다고 하면은 내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내 건강도 나아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퇴근하고 집에 온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네. 습관적으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를 켭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물론 휴식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식사를 한 다음에 쿠팡 이츠를 한동안 켰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과 재미가 다시 동반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 도보로만 이동하는 걸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도보로 배송을 하는. 예, 그러면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네. 약간 산책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소액이지만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왔다가 바로 늘어오는 게 아니라 네. 소화를 시키니까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특별히 저희가 별 준비가 없어도 쿠팡이츠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네. 바로 그냥 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뭐 쿠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그걸 키게 되면은 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세요. 다만 약간 조금 부끄럽고 이러신 분들 내가 그래도 어떻게 배달을 해 우리 동네에 가다가 아는 엄마 만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학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도.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떳떳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제가 아는 집을 배달 가게 되는 거면 어차피
그 문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거든요. 최대한 내가 아는 집이야? 그럼 빨리 갖다 줘야지. 식기 전에 빨리 갖다 줘야지. 뭐 이렇게 그냥 나름 그냥 재미를 부여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퇴근하고 왔는데 또 돈 벌어라. 네. 노동을 해라. 이런 걸로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근데 시간 퇴근 후에, 그러니까 월 몇 시간, 뭐 주당 몇 시간 정도 배달을 하셨고 네. 수익은 어느 정도 나셨나요?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그걸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되게 수익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전 도보기 때문에 사실 켜놓는다고 해서 다 배정이 안 돼요. 도보는 잘 배정이 안 되는 단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한두 건? 뭐 이 정도 되고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네. 이런 곳에는 가격대가 이제 막 엄청 올라갑니다. 한 건 배달해도 뭐 한 8,000원. 걸어서 왔다 갔다 배달하는데 8,000원이고 보통에는 뭐 한 3,000원 대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나가는 시간, 픽업하는 시간, 갖다 주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보면요. 야, 그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편의점 알바가 난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냥 내가 밥 먹고 산책을 나가는 그 과정도 있는데 네. 이왕이면 수익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월급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네. 야, 월급 그거 얼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좀 성과가 나신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가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막 몇 억씩, 특히 요번 상승장처럼 많이 수익이 날 때 했으면, 아니, 직장에서 몇백만 원 월급 이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야외에 나와가지고 직장이라는 그걸 벗어나서 네. 야외에 나와서 배달을 해봐라. 야생을 해봐라. 당신이 벌 수 있는 소득이 정말로 미약할 수 있다. 직장 섣불리 나오지 말고 직장 생활 안에서 재테크는 얼마든지 특히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또 일부러 그렇게 쿠팡 배달 같은 것들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리치 판다님은 실제로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어떤 뭐랄까 리스크에 대한 대비 혹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 거를 판다님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육아휴직을 또 사용했었어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돈을 이제 안 벌어도 된다고 하면 네. 육아휴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에는 집중을 했는데 그래 그럼 너 돈을 다 벌었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데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돈만 일단 벌면 어떻게 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냥 들어눕고 나태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제가 사실 직장 생활 했을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또 성취감도 맛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과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끔 됐고 직장으로 다시 좀 복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직장 생활이 사실 우리가 뭐 그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그 슬로우의 무슨 몇 단계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이 혹은 어떤 개인 사업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이제 그만두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여기서 뭐 만족감을 느끼나요? 물론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굳이 그만둘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은 또 지금처럼 어떤 시기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정장이 오거나 지금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도 이 밥만 먹고 투자만 했으면 그쵸. 이 와중에서도 어떠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돼가지고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취업을 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요. 네. 완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타이밍, 투자에서 내가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요즘 같이 뭔가 시장 상황이 외부적인 여건이라든가 뭐 심리가 죽었을 때는 쉬어가면서 그 대신 일 쪽에 집중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그 말씀하신 의미가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쉰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쉬는 거지 공부를 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 네. 공부는 계속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이 투자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떠나세요. 맞아. 실제로 어떻게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상승장 때는 막 구름처럼 몰려드시다가 네.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막 정말 이렇게 개미 한 마리 없는 네.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제가 인터뷰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때 공부를 하고 네. 뜨거워지게 뭔가 투자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반대로 한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상승장 때는 자본금과 용기만 있으면 돈을 다 벌었어요. 그쵸. 내가 네. 그때는 막 기억이 여기가 맞아 하고 이제 네. 하면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강아지 집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잘났던 게 아니고요. 예, 정말 기회가 좋았던 건데 지금처럼 하락장,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차합니다. 모두가 집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설사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망이 갈릴 때 누구는 집을 사야 된다. 누구는 끝났다 라고 했을 때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로 싸게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 시장에 계속 내가 참여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야지 시장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의 상황 돌아가는 걸 봐서 우리 회사가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주식을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일할 때는 정말 요즘 프로젝트 돌아가는 게 요게 좀 잘 될 것 같다가 정말 몇 달 전에 알 수 있다면 혹시 몇 년 단위로 알 수 있다면 내가 회사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도 안에서 참여자일 때보다는 늦을 텐데 그 관심마저 걷어들이고 그냥 가끔 딴짓 하다가 신문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 나왔네. 그럴 때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가 돼야지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